한 가지 규칙에 집중하라. 좋은 성과를 기록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울해지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는 이 책에 등장하는 타이탄들이 권유하는 처방을 활용해보라. 간단하다. 그들은 한 가지 규칙에 집중하라고 권장한다. 그날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일 한 가지에 2~3시간을 집중하면 썩 괜찮은 하루를 살게 된다. 슬럼프 탈출에도 효과 만점이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10분, 저기서 10분씩 조각조각을 모아 120, 180분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다. 오로지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2~3시간을 확보하면 빠른 속도로 다시 성과를 내는 영웅적인 날들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 2~3시간을 한 가지에 집중하면 반드시 그날 한 가지의 성과는 남길 수 있다고 타이탄들은 한 목소리로 말한다. 나는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절망의 구덩이에 빠질 때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작가 커트 보니것의 말을 떠올린다. 나는 글을 쓸 때마다 팔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입에 크레용을 물고 있는 기분이 든다. 최고 중에서도 최고로 평가받는 사람들도 내가 만나보니 별것 없었다. 단 한 가지 규칙만을 배우면 충분하다. 그들을 키운 팔알은 이 한 가지였다. 성과를 내는 날을 그렇지 못한 날보다 많이 만들 것. 그러니 세상을 너무 과대평가할 것도 없고 자신을 과소평가할 일도 아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뛰어난 사람이다. 구글에 임원을 지냈던 크리스 사카. 원치 않는 곳에 있지 마라. 공격적인 삶을 살고 싶었다. 끊임없이 커피를 들이키며 하루를 보내는 대신 좀 더 삶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할 시간을 갖고 싶었다. 내가 배우고 싶은 걸 배우고 만들고 싶은 걸 만들고 진심으로 성장시키고 싶은 관계에 투자하고 싶었다. 돈을 많이 벌어 아름다운 휴양지에 으리으리한 별장을 마련하는 벼락부자와 그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가 이 통나무집으로 온 것은 아직 투자 게임에서 돈을 벌지 못했던 젊은 시절의 일이다. 모두가 실리콘밸리로 모여들 때 그는 가까스로 돈을 빌려 이곳으로 온 것이다. 크리스는 지금껏 자신의 삶에서 이 통나무집을 산 것을 최고의 투자로 꼽는다. 돈을 벌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게 무척이나 중요하다. 내가 원하는 곳에 있어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원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지 않으면 돈을 벌어도 행복해지지 않는다.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는 대도시, 고층 빌딩 숲, 전화벨, 서류 더미, 회의에서의 탈출을 선택했다. 매달 꼬박꼬박 대출을 갚아야 하는 신세였지만 원하지 않는 모임에 출석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났다. 참석하고 싶지 않은 조찬 모임이나 즉흥적으로 밤늦게까지 벌어지는 술자리에서 풀려났다. 그 대신 그의 시골집은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젊고 유망한 창업가들의 창조적 아이디어 구상을 돕는 아지트가 되었다. 그들은 작은 욕조와 좁은 침대이긴 하지만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 크리스의 오두막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인생의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 마음껏 대화하고 머리를 식히고 마음을 힐링했다. 그것은 친밀한 우정과 돈독한 신뢰, 연대감, 공감, 크리에이티브한 협업의 밑바탕이 되어주었고 결국 돈을 벌어다 주었다. 우버와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킥스타터는 그렇게 탄생했고 그의 시골집엔 이제 창업가들은 물론 늘 영감을 필요로 하는 작가들과 아티스트들의 분주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크리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에는 2가지 패턴이 존재한다. 공격적인 삶과 수비적인 삶이다. 돈을 잃고 싶지 않다면 수비적인 삶을, 돈을 벌고 싶다면 공격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수비적인 삶은 내 삶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이다. 공격적인 삶이란 내가 내 삶의 조건들을 주도해 나가는 삶이다. 이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좋다. 단, 돈을 벌고 싶다면 공격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승부를 결정하는 골은 대부분 공격수들이 넣기 때문이다. 크리스는 오늘의 할 일 목록을 대신해 오직 나만의 할 일 목록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아침마다 타인에게 받은 메일함을 뒤지는 건 수비적인 삶이다. 메일함을 빠져나와 나만의 할 일 목록으로 삶의 중심을 옮기는 것, 그것이 성공의 첫걸음이다. 크리스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돈을 벌려면 투자를 해야 하고 모든 투자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누구에게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주위를 둘러보라. 출퇴근에 2~3시간씩 걸리는 먼 곳에 살면서도 표정이 밝은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당신이 찾고 있던 사람이다. 수준 높은 모임에 최대한 참석하라. 돈을 벌려면 최대한 많이 배우고 최고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원치 않는 모임들을 지우는 데 성공했다면 이제 자신이 진짜 참석해야 할 모임을 찾아야 한다. 크리스는 이렇게 조언했다. 초대받지 않았지만 내가 가고 싶은 모임엔 최대한 참석해서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당신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의아해하면 그냥 모르는 척 메모를 시작한다. 그 모임과 관련해 찾을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읽고 자신의 제한적인 직무 안에서는 얻을 수 없는 전반적인 지식을 얻어내야 한다. 이를 통해 스스로를 유용하고 도움이 되는 존재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소문이 난다. 반드시 시도해보기를 권한다. 크리스는 구글에서 일할 때 불쑥불쑥 자신과 상관없는 회의에 얼굴을 내비치는 걸로 유명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가 왜 이 자리에 왔지? 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곤 했지만 그를 쫓아내진 않았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참석한 회의나 모임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와서 관심을 표하며 메모를 한다면 기분 나쁘겠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타인의 관심을 받는다는 건 본질적으로 유쾌한 일이기 때문이다. 점점 사내에서 유명해진 크리스는 마침내 구글의 최고 임원들이 앉는 맨 앞줄에서까지 자리를 얻어낼 수 있었고 회의가 끝나면 참석자들은 그의 객관적인 의견과 피드백을 듣기 위해 그의 앞으로 오기 시작했다. 이것이 곧 상대와 내가 함께 성장하는 최고의 윈윈 학습 전략임을 크리스는 거듭 강조한다.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에 대해 정말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들의 눈에 비친 세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건축가나 변호사, 직장인, 학생과 부모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으면 어떻게 그들을 위해 뭔가를 만들 수 있겠는가? 크리스의 신조는 좋은 이야기는 언제나 뛰어난 스프레드시트를 이긴다다. 당신이 돈을 마련하거나 고객들에게 제품을 홍보하거나 회사를 팔거나 직원을 채용하는 등 그 어떤 일을 할 때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리 회계가 어떻고 MBA가 어떻고 하는 소리를 늘어놔도 우리는 결국 여전히 감정이 좌우되는 인간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늘 어떤 서사와 연결되고 싶어 한다. 우리는 방정식 때문에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감정을 자극하는 리더들의 뒤를 따른다. 그러므로 당신이 당신의 일과 사업을 할 때 자꾸만 숫자에 깊이 몰입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사람들이 아직 당신에게 진지한 관심을 기울일 만한 이유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다. 강한 사람들은 미리 연습한다. 월든의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런은 말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유함은 우리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물건의 숫자에 비례한다.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두려움을 리허설해보는 것이다. 분기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자신에게 조금씩 주입시키는 것이다. 네이비실을 지휘했던 조커 윌링크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네이비실이 최강의 팀이 된 것은 평소에 극한 상황을 설정해 계속 훈련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고통과 절망, 두려움 같은 감각들이 둔해진다. 그래야 진짜 상황이 닥쳤을 때 훌륭하게 대처한다. 평소 이런 훈련을 하면 실전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힘이 생겨나기도 한다. 나는 철학자 세네카의 책을 읽다가 머릿속으로 울리는 함성을 들었다. 그 책의 제목은 루실리우스에게 쓴 편지다. 루실리우스는 세네카의 제자였다. 나는 이 책에 실린 다음의 글을 힘겨울 때마다 꺼내 읽곤 한다. 나는 위대한 이들의 가르침을 통해 너에게 교훈을 주고자 한다. 며칠 동안 남루한 옷차림으로 싸구려 음식만 먹으며 이것이 내가 가장 두려워한 상황인가를 생각해보라. 불안과 두려움 걱정에서 자유로워짐으로써 스트레스가 심해질 때를 대비해 미리 강해지자는 것이다. 너는 행운의 여신이 친절할 때 그녀의 분노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 평화로울 때 병사는 실전보다 더 강한 훈련을 하고 성벽을 쌓아야 한다. 미리 훈련을 하면 실제 위기가 닥쳤을 때 움찔하지 않는다.
가난을 대비한 연습을 하는 사람들 또한 이런 과정을 거친다. 그들은 자주 예행 연습을 하는 덕분에 실제로 빈곤한 상황이 닥쳐도 위축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백만장자들이 삶의 무료함을 달래려고 사용하는 방법을 상상하지는 마라.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진정한 시험이 되도록 사나흘 동안 그렇게 생활하라. 때로는 더 길어도 된다. 그렇게 하면 단언컨대 친애하는 루실리우스야 소량의 음식만으로도 기쁨을 거두고 인간의 평화로움이 행운의 여신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행운의 여신은 아무리 화가 나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분히 내려주기 때문이다. 세네카의 제자에게 일러준 이 지혜를 어떻게 실천에 옮길 수 있을까? 다음은 내가 빈털터리가 되는 모의 실험을 위해 한 번에 3에서 14일 동안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이다. 거실 바닥이나 야외에서 침낭에서 잠자기, 3에서 14일 동안 싸구려 흰색 티셔츠와 청바지 한 벌 입기, 즉석 통조림이나 쌀과 콩만 먹기, 물이나 싸구려 인스턴트 커피나 차만 마시기, 나뭇가지나 종이, 나뭇잎만을 연료로 요리하기, 최대한 단식해보기. 나는 4시간만 일한다라는 책으로 유명한 팀 페리스의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이었어요. 가끔 슬럼프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운동선수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처럼 모두가 막 인정해주는 와, 저 사람 대단했지. 이런 삶에만 슬럼프가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갑자기 또 슬럼프지? 뭘 했다고 슬럼프야? 한 게 없는데 슬럼프가 왔다는 사실에 더 자괴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럴 땐 좀 머리도 멍해져서 생각은 자꾸 부정적으로 되고 힘이 든데 또 생산성, 뭔가를 해내는 능력 같은 건 예전보다 떨어지는 그래서 악순환이 되는 이런 시기 거창하게는 길게 올 수도 있고 짧게 여러 번 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참 힘들 때는 같이 나락으로 가자 이런 게 아니라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것들을 보면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영화나 책, 누군가의 인터뷰 같은 게 될 수도 있겠고 이 책도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유함은 우리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물건의 숫자에 비례한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말도 참 도움이 되고요. 소심해도 잘 나가는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했던 연습의 힘, 미리 준비하는 것의 힘. 강한 사람들도 이렇게 미리 연습하는데 좀 프레젠테이션 능력이나 뭔가를 남에게 선보이는 게 좀 약한 분들은 미리 연습을 하면 마음이 훨씬 좀 편안할 것 같아요. 이것저것 고민하는 게 많겠지만 누구나 다 노후에 대한 걱정은 조금씩 있잖아요. 걱정이 전혀 없으신 분은 그냥 부럽습니다.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의 사사키 우미요시도 그 책에서 이것저것 생활비 다 합쳐서 한 100만 원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파트타임도 우리나라보다는 아무래도 좀 나이 제한이 덜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보면. 우리는 사실 20대만 넘어가도 아르바이트라고 불리는 걸 우리나라에서는 좀 구하기 힘든 편이잖아요. 이게 장소마다 다르겠지만 사사키 우미씨처럼 내가 행복한 최저생계비를 계산해서 미래에도 어떻게 벌지 대충이라 생각해 놓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책 타이탄의 도구들에서 나온 것처럼 세네카의 비법을 따라서 내가 가장 두려운 게 뭔가 그걸 미리 내가 넉넉할 때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아마 음식이 갑자기 통조림만으로 바뀌고 침대, 한국 분들은 바닥에서 또 괜찮잖아요. 저도 바닥에서 자는 거 괜찮고 이것저것 생각해보면 가난해지는 게 그렇게 못 견딜 건 아니네. 물론 주변 사람들 위해서 내가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나 하나 어떻게 건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계산을 해놔야겠지만 생각보다 미니멀리즘으로 없이 사는 거 단련이 그때쯤이면 더 돼 있을 거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조금 더 시간을 쓰고 싶은 것에 시간을 써보자. 구글의 임원이었던 크리스 아카가 한 말, 원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지 않으면 돈을 벌어도 행복해지지 않는다. 이 말을 염두에 두고 가끔 뭔가 좀 다운될 때 내가 원하는 방향의 삶을 향해서 각도를 아주 약간만이라도 틀면 마음이 한결
좀 편안해지고 다운되었던 감정도 다시 이렇게 복구가 되더라고요. 독특함과 유별남이 새로운 삶을 만나게 해주고 당신을 돋보이게 해주고 취업과 사업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내용도 책에 있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많은 자기계발서에서 그러잖아요. 단점에 집중하지 말고 장점에 집중해라. 여러분만의 독특하고 특별한 매력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서 행복한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줘서 감사합니다.